단순미의 거장, 오세열 화가 앤드 조정화 미술평론가. 기교를 버려야 비로소 순수성이 드러난다. 두꺼운 물감, 붓 대신 나이프 반추상과 숫자의 독창적 화풍. 어린아이의 순수에서 영감 즉흥적 감각 따라 최대한 단순화. 오세열 화가는 극도의 단순함과 함께 혼합 재료를 활용한 입체 시도로 독창적인 화풍을 이룩한 한국 현대미술의 간판으로 꼽힌다. 시종일관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그의 작품은 세대를 불문하고 주목하게 하는 흡입력이 있다. 마치 아이들 그림처럼 잘 그리려고 하지 않는다. 현란하고 그럴듯한 기교를 배제하고 단순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순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오세열 80은 서라벌 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생 시절부터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할 정도로 일찌감치 두각을 드러냈다. 1969년 대학 졸업 후 오세열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이 시작됐다. 작업 초기부터 재현적 구상에서 벗어나 형상이 있는 반구상, 반추상을 선보였다. 특히 추상에 가까운 반구상 계열의 인물 작업이 주를 이뤘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다락방 1975작품은 어린 시절, 시골 다락방 추억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국미술대상전 1976에서 최고상을 받은 명작이다. 오세열은 학고제 서울, 상하이, 바지우 갤러리 파리, 폰튼 갤러리 런던, 보두앙 르봉 갤러리 파리 등에서 개인전을 열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교토시립미술관 일본 등 국내외에서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전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서울, 프레데릭 R. 와이즈만 예술재단 LA 등 주요 미술기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1980년대는 오세열 작가의 작품 활동에서 황금기로 꼽힌다. 드로잉을 시작하고 콘테와 유화 그리고 혼합 재료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료에도 큰 변화가 온다. 프레임 액자를 벗어나기 위해 옛날 함지박의 반추상 인물을 그렸다. 1980년대 중반에는 오브제에 눈을 뜨기 시작해 평면에서 벗어나 캔버스에 여러 사물을 붙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당대 최고 진화랑의 개인전에서 유화 물감을 나이프로 여러 차례 덧발라 두꺼운 질감을 만든 후 붓 대신 면도칼로 낙서하듯 긁어내 선 드로잉의 암시적 추상을 선보였다. 1984년 세계적인 아트페어 파리 피악 FIAC에서 남관, 박서복, 김기린, 이우환 등과 전시하며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작품이 판매돼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 선 드로잉 시작과 혼합 재료 도입. 1975년에 발표한 다락방은 어린 시절, 시골 다락방의 추억을 조형적으로 표현했다. 한국미술대상전 1976에서 최고상을 받은 오세열의 대표작 중 하나다. 사진 오세열. 이후 1990년대 초 예화랑에서 2번 개최된 개인전을 통해 대부분의 그림을 관통하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작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2000년대 초 샘터화랑에서 개최된 개인전 이후 여러 기호와 숫자를 바탕으로 기호학적 추상으로 나아가 지금까지 확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또한 캔버스 위에 콜라주를 적극적으로 가미하거나 단추, 머리핀, 병뚜껑, 플라스틱 포크 등 버려진 일상의 오브제들을 덧붙인다. 또한 유머를 중시하는데 이는 오세열 그림의 주요한 방식이자 핵심이다. 혹자는 오세열의 그림을 외국 작가 폴 클레폴클리와 유사한 계열로 해석한다. 굳이 오세열표 그림의 유명 작가라고 해서 곁들일 필요가 있을까? 한국적 정서가 스며든 반유체화의 질감과 오랜 세월을 거쳐 고착된 오세열식 기호 숫자 등의 조형화는 그 고유함으로 당당히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화려한 기교는 순수성을 소멸시킨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아라비아 숫자의 나열은 오세열 작품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다. 2022년작 사진 오세열. 오세열만의 고유한 화풍의 특징이라면 무의식적 생각과 행위를 중요시하면서 어떤 악센트를 강조하는 편이다. 어떻게 보면 잘 못 그려야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회화적인 핵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 그린다. 화려한 기교는 순수성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아라비아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느 날 문득 어릴 때 몽땅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1, 2, 3, 4를 썼던 게 생각나 우연히 시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숫자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줄 아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숫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 숫자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람들이 숫자에 얽매이고 숫자의 희로애락에 파묻혀 산다. 그래서 감상자는 숫자를 통해 자신의 잠재된 기억과 내재된 자아를 만나기도 한다.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그냥 소박하게 반복적으로 써내려간다. 마치 어린아이가 쓰는 것처럼 삐뚤빼뚤 쓴다. 오히려 잘 쓰면 재미가 없다. 무슨 양념을 더하거나 가식을 더하는 게 싫다.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업은 피하려고 한다. 숫자만 써서 지루하지 않냐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계속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행위가 좋다. 작업 초기의 인물화가 궁금하다.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고 회의감이나 반감도 있었다. 본격적인 작품은 졸업한 이후 시작했다. 인물 중심이 많았는데 역시 단순하게 그렸다. 625를 겪으면서 받은 상처랄까? 불안하고 절망적인 여건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물을 정상적으로 그리기보다 일그러지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아이들, 변방에 있는 아이들 모습을 형상화했다. 눈, 코, 귀가 없거나 팔이 없는 상태의 인물을 그렸다. 인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건 재미가 없어 보고 느낀 점을 나름대로 해석해 그렸다. 지금도 가끔 인물을 하고 있다. 얼핏 한두 가지 색으로 보이지만 화면 밑에 여러 가지 색이 중첩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깊은 맛을 내고 싶은 나만의 색을 내는 방식이다. 밑바탕 색은 한 번 칠하는 것과 10번 칠했을 때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 깊은 맛을 위해 다른 색과 혼합해 칠하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색을 드러낸다. 밑작업은 작품마다 다르지만 주로 서너 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붓을 쓰면 색이 혼탁해져서 전부 나이프로 칠한다. 무게감을 주려고 신경 쓰는데 나만의 특징 중 하나다. 면도칼이나 나이프로 긁어 숫자나 문자, 문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독특하다. 나이프도 쓰지만 긁어내거나 숫자 등을 쓸 때 면도칼이나 철사, 나무를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어 긁어내기도 한다. 작품에 따라 여러 가지 뾰족한 것들을 사용한다. 어느 정도 전체 화면 처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때부터 뾰족한 거로 긁어내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콜라주도 한다. 버려진 것을 주워 오브제를 붙이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인데 내게는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2000년대 초부터 작품 제목이 없는데 다양한 해석을 위한 배려인가? 제목은 작품을 보는 감상자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준다. 무엇을 어떻게 느끼든 그건 보는 사람의 몫이니까 제목을 안 쓴다. 벌써 20년이 넘었다. 제목을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작가의 의도이고 그것까지가 콘셉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작가의 어떤 특징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제목을 쓰지 않을 생각이다. 관객이 자유롭게 느끼고 감상했으면 한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처럼 작품도 단순하고 솔직하게. 오세열은 일그러지거나 일부가 결핍된 인물을 통해 자신이 겪은 6.25 전쟁의 절망적 현실을 투영했다.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오세열 작품의 특징이다. 그림은 회화적 기술이 필요 없다. 절대적으로 즐겁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상이 내 그림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기계적이고 혼합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있는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어린아이의 생각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아이들은 계산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다. 있는 그 자체,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가로서의 내 정체성, 회화성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한 감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작가들과 작업하는 방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작가들은 대개 처음에 어떻게 그려서 어떻게 마무리해야겠다는 구상을 하고서 그린다. 하지만 나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그린다. 그리다 보면 어떻게 변할지 나 자신도 모른다. 그래서 재미있고 궁금하고 아주 매력적이다. 그림에 윤기가 있어서 번들번들하고 미끈한 느낌을 싫어한다. 아크릴을 안 쓰고 유화 물감을 고집스럽게 쓰는 이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문지에 물감을 짜서 기름을 뺀 다음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K-아트에 대해 국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느낀 것은 국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 작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작가들이 기량이 뛰어나고 수준도 높은데 같은 장소에서 전시하면 반응이 다르다. 국력이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해줬으면 한다. 개인 기량은 어느 나라의 작가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다. 유행 따르기보다 우리 정체성에 관심 가져야. 대학을 졸업한 뒤 선배와 동업한 화실에서 찍은 사진. 1976년 한국미술대상전 최고상을 받은 다락방을 그린 곳이기도 하다. 사진 오세열. 훗날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가? 오세열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 그 사람 그림은 사람 냄새가 난다 하는 말을 듣고 싶다. 지금 80인데 그림만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 그린 줄 알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림이 올드해지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림과 나이가 반비례하도록 노력한다. 2015년 이후에 과감하게 원색을 쓴다.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 국민도 우울하다. 작가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싶어 그림이 더 밝아지고 강렬해지고 요즘 와서 원색을 많이 쓰게 되는 점도 있다. 젊은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 것에 관심 갖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기성세대 역시 그런 것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걸 찾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철학이 겸비돼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옛날 선조들의 작품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이 있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선배와 동업한 화실에서 촬영한 흑백 사진이다.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다락방이 이 화실에서 그린 작품이다. 그 당시 내가 이 길을 계속가는 게 옳은 건지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100호 크기로 그려 출품했는데 상을 받게 돼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당시 받은 상금으로 유럽도 갔다 올 수 있었다. 그 후 모건대학교 교수로 임용됐고 승승장구하며 일이 잘 풀렸다. 그래서 내겐 이 사진이 의미가 있어 지금도 작업실 한쪽에 걸어두고 있다.